오늘 오전 퀸즈 지역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가 탈선해 최소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엔 하루 최대 7만 6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직원 고용유지 크레딧을 부정수급해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뒤집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기소인부 절차를 위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살인적인 무더위로 전국 평균 기름값이 지난 11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퀸즈 지역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가 탈선해 최소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복구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저녁 퇴근길 그리고 내일 아침 출근길도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TA 관계자는 오늘 오전 11시 15분경 퀸즈 자메이카역 동쪽에서 총 8량으로 구성된 722호 열차가 탈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열차는 승객 100여 명을 태우고 오전 10시 43분 그랜드 센트럴 역에서 출발해 햄스테드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MTA는 사고 당시 열차는 시속 54마일로 주행하고 있었다며 과속으로 인한 탈선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총 13명이 부상당했는데 9명은 경상, 4명은 비교적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고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선은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고 열차를 이동시키고 선로를 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오늘 저녁은 물론 내일 오전까지 열차 운행이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자메이카와 퀸즈 빌리지를 오가는 Q2, Q3, Q8, Q110 버스를 투입해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MTA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긴급 대응을 돕고 부상에 대응하고 있다며 승객 안전과 빠른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우려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8월 중순엔 하루 평균 6만 명, 하루 최대 7만 6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7월 넷째 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총 31만 3,906명으로 하루 평균 4만 4,844명꼴로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직전주보다 23.7% 증가했고 5주 연속 증가세입니다. 7월 26일에는 확진자가 5만 7,220명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지난주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13명으로 일주일 만에 72.5%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70명으로 전주 대비 19.7% 늘어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추세대로라면 이달 중순 확진자 규모가 일평균 약 6만 명, 하루 최대 7만 6천 명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걸렸지만 병원에 가지 않으면 확진자 집계에서 빠진다며 실제 감염자는 2~3배 많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의 하루 확진자 수가 5천 명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방학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한국 방문 중 감염될 경우 외국인의 경우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고 보험 적용도 안 돼 큰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등 다수가 밀접한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직원 고용유지 크레딧을 부정수급해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들까지 나서서 국세청을 상대로 부정 수령 업체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에 열린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하원 의원들과 세무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직원 고용 유지 크레딧 ERC 부정 기업에 대한 적발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감사 강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제도지만 허위 청구와 부정 수령 등 관련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정부는 사업체 지원 및 근로자 고용 유지 목적으로 비즈니스들의 직원 1인당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 환급성 세금 크레딧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혜 기준에 해당하지도 않는 기업들도 마구잡이로 ERC를 청구하고 부정 수령한 겁니다. 이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일부 마케팅 업체들이 ERC 수혜 대상이 아닌 업체에게도 대신 크레딧을 받아주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최근 IRS가 ERC를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들에게 경고한 바 있다며 허위 청구나 부정수급으로 업체가 적발되면 수령한 세제 혜택을 정부로 모두 반환해야 하고 벌금과 이자도 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IRS는 지난달 26일에 이미 성명을 통해서 ERC를 허위로 청구하는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 및 수사를 강화했다고 밝히고 지난 6월부터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시도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됐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기소인부 절차를 위해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에 위치한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출발해 자가용 비행기로 워싱턴 DC 인근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도착한 뒤 차량을 이동했고 예정된 시간보다 다소 이른 오후 3시 20분께 연방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및 투표권 침해, 선거 진행 방해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사의 질문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출석 하루 전인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이번 기소는 매우 성공적인 전직 대통령이자 차기 대선 공화당 경선 및 본선 유력 후보자에 대한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 세계에 지난 3년간 미국에서 벌어진 부패와 실패에 대해 일깨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은 쇠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고 이전보다 더 위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는 약 27분 동안 진행됐고 4시 40분경 법원을 떠났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전국 평균 기름값이 지난 11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살인적인 무더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미 자동차협회 AAA 공식 자료에 따르면 어제 미국의 일반 휘발유 가격은 1갤런당 평균 3달러 80센트로 한 달 전에 비해 26센트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6월에는 한 대 평균가가 1갤런당 5달러까지 치솟았던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소비자들에게는 계속된 기름값 상승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휘발유 가격의 폭등 원인에는 미 전역을 강타한 살인적인 무더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앤드류 그로스 AAA 대변인은 더운 날씨가 정유 공장 생산량에 타격을 입혔다며 지난 6월 휘발유 가격은 전쟁으로 인한 열광이었고 찌는 듯한 여름 기온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유소는 섭씨 35도 이상에서 작동이 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어 정유 회사들이 안전과 효율성 등을 위해 폭염 기간 기름 생산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 오리건 및 하와이의 경우엔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4개 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들에서 가스의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63센트에서 5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상습 과속 운전자의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뉴욕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속으로 1년에 6회 이상 티켓을 받은 경우 제한 속도에서 5마일 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강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지난 1일 앤드류 고나데스 뉴욕주 상원의원과 에밀리 갤러거 주 하원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습 과속 운전자의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에 6회 이상 속도 신호 위반 티켓을 받은 상습 위반 차량에는 속도 제한 장치를 달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시속 30마일 이상, 즉 대부분 뉴욕시 지역의 제한 속도보다 5마일 이상 빠르게 달릴 수 없게 됩니다. 통상 과속 단속 카메라가 제한 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빨리 달릴 경우 적발하는 것과 비교할 때 속도 제한을 훨씬 강화하는 셈입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교통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속도나 신호위반 운전자는 주로 상습범이라는 통계 차관에 내놓은 조치입니다. 실제로 뉴욕시는 운전자 가운데 약 3%가 위반 티켓을 여러 번 받고도 개선을 보이지 않는 악성 운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뉴욕주는 미 전역에서 최초로 속도 제한 장치를 의무화하는 주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몇 년째 이어지던 뉴욕시의 특목고 입학시험 논쟁이 일단락됐습니다. 당분간 특목고 입학시험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뉴욕주 의회에 따르면 칼 헤이스티 주 하원의장은 주 의회가 뉴욕시 특목고 입학시험 변경 여부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근 대학 입학 시 소수계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후 특목고 입학시험을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다시 불거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쟁을 일단락하고 폐지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겁니다. 뉴욕시의 특목고 단일 입학시험 제도는 1971년에 주법으로 제정됐지만 2018년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매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뉴욕시 특목고는 아시안 학생들의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반면 흑인은 3%, 히스패닉 6.7% 등 10%에 못 미치고 백인 비율은 27% 수준입니다. 때문에 흑인과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는 특목고 입학시험을 폐지하고 내신 성적과 뉴욕주 표준시험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더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 커뮤니티는 이런 특목고 시험 폐지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아시안 학생들이 노력을 통해 합격률을 높였는데 시험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연방 대법원의 업무 수행 지지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최근 투표권과 환경 규제, 낙태권, 그리고 대입 소수인종 우대 정책 등 기존 판결을 뒤집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인 갤럽이 지난달 3일에서 27일까지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연방 대법원에 대한 업무 수행 지지율이 40%를 기록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지지율은 2017년 후반부터 2021년까지 49% 이상을 유지했지만 2021년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해 조사에서 처음으로 40%를 기록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43%까지 올랐지만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지난해 다시 40%로 떨어졌고 이번에도 40%에 머물렀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대법원 지지율은 62%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17%에 그쳤습니다. 무당층의 경우 41%였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모두 9명의 종신직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 모두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계속해서 강경한 보수적 판결을 내놓으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법관의 증언과 임기 제한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기아차가 미국 내 9만 2천 대에 달하는 차량을 리콜 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화재 위험을 이유로 차를 집에서 멀리 떨어진 외부에 주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현대기아차는 미국 내 9만 2천 대에 달하는 차량을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3년과 2024년형 현대 팰리세이드, 2023년형 투싼, 소나타, 엘란트라, 코나 차량 및 기아의 2023년형 소울과 스포티지, 2023년과 2024년형 셀토스 차량 등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안전규제당국이 게시한 문서를 통해 해당 차량의 변속기용 오일펌프 어셈블리에 회로기판에 있는 콘덴서가 제조 과정에서 손상됐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합선이 일어나 화재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차량 소유주들에게 수리가 끝날 때까지는 차량을 집 등 구조물에서 멀리 떨어진 외부에 주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기아차는 부품이 녹았다는 보고가 6건 접수됐지만 화재나 부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4건의 열 사고를 확인했고 부상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딜러들은 필요할 경우 오일 펌프 제어기를 점검하고 교체하게 됩니다.
현대차 소유주들에게는 9월 25일까지 서신을 통해 통지가 이뤄지고 기아차 소유주들에게는 9월 28일부터 통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주디김 뉴욕주 민사법원 판사 대행이 오늘 11월 한인 최초로 뉴욕주 법원 선출직 판사에 도전하는 가운데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이 그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리우 주 상원의원은 어제 맨하튼 코리아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의 한인 선출직 판사가 선출되는 것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다양성은 지역사회 사법제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용 부동산업계 소식을 전하는 코스타뉴스가 지난달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CJ 대한통운은 미국에서 민관 합작 물류센터 건립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총 4억 5,700만 달러를 투자해 뉴저지 등 두 곳의 대형 창고와 주차장, 진입도로, 물품 입출하 시설, 부대 시설 등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와 CJ 대한통운이 짓게 될 물류센터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입 상품들을 취급할 예정인데 이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통상 증진에 기여하고 뉴저지주와 시카고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1세 여아가 8시간가량 차에 방치돼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1일 롱아일랜드 스미스타운에 주차된 한 차량에서 14개월 여아가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은 아이의 할머니가 아이를 타가소에 맡긴 뒤 일을 가려고 했지만 이를 잊고 출근해버렸다고 밝혔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차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무려 8시간이 지난 오후 4시가 돼서입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올해만 15명의 어린이가 비슷한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메가밀리언 1등 당첨 금액이 12억 5천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석 달 넘게 1등 당첨자가 없어 쌓인 금액입니다. 메가밀리언스 역사상 4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지난 추첨에서 1등 당첨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텍사스에서 판매된 한 복권은 처음 5개 숫자를 맞춰 400만 달러에 당첨됐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1달러를 추가로 구매하면 이용할 수 있는 메가 플라이어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다른 6장의 복권은 메가 플라이어를 적용하지 않아 처음 5개의 숫자를 맞추고 각각 100만 달러에 당첨됐습니다. 이 중 2장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됐고 나머지는 매사추세츠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와 위스콘신에서 판매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오전 한때는 적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